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 조이 최우성입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강의는 이제 요약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은 이름이고,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요약함수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이런 순서에 맞춰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요약함수의 종류는 제 나름대로 그냥 나누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과 기본 함수의 만남, 그리고 이제 진화라고 이렇게 좀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수에 관련된 기본 함수를 count A, count blank를 배웠죠. 그죠? 이 함수에다가 이제 더 count if와 count if주라는 함수를 더 추가로 배워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 셋은 이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셀의 개수, 조건들과 일치하는 셀의 개수에서 조건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도 마찬가지죠. 이미 sum이라는 함수는 배웠고, 그 sum은 이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의 합이고, 조건에 일치하는 합과 이제 조건들과 일치하는 합을 sumif와 sumif주를 추가적으로 배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관련 함수에서 average를 저희가 배웠죠. 숫자 관련 함수에서 average if하고 average if주, 조건에 일치하는 평균, 그 다음에 조건들에 일치하는 평균, 이렇게 또는 만족하는, 이렇게 해서 요 함수 6개를 저는 요약함수라고 부를 거다. 그 말이죠. 물론 얘들도 요약함수인데요. 이때는 이제 기본 함수로 이미 뺐으니까 저희는 이제 6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스 최대값이고요. 미는 최소값인데 애석하게도 아직 맥스 if하고 민 if는 2016 버전을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버전에는 제가 맥스 if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2016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이 두 함수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6개를 또 배워야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조건 플러스 기본 함수의 만남. dsum, daverage, dmax, dmin, dcount, dcount a. 이 6개를 저희가 또 요약 함수라고 하니까요.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maxif하고 minif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함수는 배워야 되죠.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나머지 요 함수들은 사실 앞에 있는 용도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이제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이 함수를 써라 하면 이 함수를 쓰셔야 돼요. 용도가 똑같지만. 만약에 이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이 함수를 써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0점 처리를 하니까요. 함수를 두 개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대체할 함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함수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함수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또 구분을 안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는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그죠? 6개, 위에 6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본 함수가 이제 이렇게 count A, count blank, sum, average, max, min. 이거 6대 이제 기본 함수라고 합니다. 용도만 따지면 5대고요. 두 개를 나눠 놓으면 이제 6대가 되겠죠. 그때 이 개수에서는 이제 조건이 기본 함수에서는 없는 상태에서 조건을 만난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만 만나면은 count if, 두 개 만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ount if 즉, 그 다음에 discou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discount하고 discount A도요 하나를 조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똑같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뒷섬도 원래 똑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뒷섬도 이렇게 하나 복사해 놓고 조금만 더 빼고요. 뒤에 에버리지도 하나 복사해 놓고 이렇게요. 변화가 없죠. 걸칠까 봐서 이렇게요. 그리고 Dmax는 이제 어차피 없으니까 조건이 하나 있을 때도 이렇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조금만 바깥으로 빼서 얘를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D 함수라는 건 조건을 하나 쓸 수도 있고요. 조건을 2개 이상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복사해 주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을 한 개만 만났을 때 그때 count if, sum if, average if고요. 조건을 한 개만 만났을 때도 이제 dcount, dcount A, dsum, daverage, dmax, dmin 가능하고요. 조건을 또 2개 이상 만났을 때 그래도 count if죠. 원래는 한 개 이상인데 그냥 2개 이상으로 자격증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제 한 개고 얘가 2개 이상이라고 공부를 해야 구분이 되죠. 만약에 조건이 하나 나왔는데 썸이프하고 썸이프즈를 써라 그러면 이제 답이 2개가 되니까 자격증에서는 한 개와 2개를 구분해서 출제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용도는 한 개 이상이지만 공부는 2개 이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수 개념이에요. 복수. 영어로 s나 es가 붙으면 이제 복수의 개념이 되니까 복수가 돼서 이렇게 if즈로 변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 6개의 함수를 이제 부를 때 너무 길지 않습니까? count if, count if, sum if, sum if, average if, average if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기니까요. 이제부터 그냥 이 함수들을 저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랑 약속을 좀 하시게요. 예.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if즈 함수라 그렇게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축약해서 부를 거도록 하겠습니다. if 주 함수 아시겠죠? 그래서 if 주 함수 6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6개에서 총 12개를 물론 이것도 요약 함수지만 기본 함수로 뺐으니까 이 12개를 저랑 공부하실 때는 이제 요약 함수다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이제 요약 함수의 용도 파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전체 표를 근거로 어떠한 서머리를 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요약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구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count a나 count를 사용을 하는데요. count는 이제 숫자, count a는 문자, 빈셀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 함수가 되는 거죠. 성별이 남자인 인원수를 가령 구해라 그러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인원수를 구해야 되니까 성별이 남자와 같은 인원수하고 똑같은 의미고요. 학년이 2학년인 또 2학년과 같은 인원수, 점수가 70점 이상인 인원수, 이런 함수들을 이제 구할 때, 이런 용도로 구할 때 count if, decount a를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건이 있는 인원수에 이제 2개 이상인 경우, 다중 조건이라고 하죠. 70 이상이고 90 이하인 점수가 이럴 때는 이제 같은 열에서 조건이 2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열에서는 성별이 남자,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 끝난 게 아니죠. 이고 이면서 평가가 합격인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평가는 제가 지워가지고 학년이 2학년인 2학년과 같은 그렇죠? 네. 성별이 남자이면서 학년이 2학년이면서 점수가 70 이상 이게 뭐 3and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count if나 decount a를 써야 된다. 이거는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열에 대해서 성별이 남자이거나 평가가 합격인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나가 나왔죠. 이런 경우는 이제 count if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무니까 실무 얘기는 안 할게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런 오어 같은 경우는 이제 D카운트나 D카운트 A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트 if즈를 쓸 수는 있지만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2급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1급도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는 합,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썸이죠. 근데 썸을 조건과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렇게 sum if, dsum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이제 sum ifs, dsum 또는 3개 이상도 마찬가지겠죠. 남자이면서 학년이 2학년, 남자이면서 학년이 2학년이면서 점수가 70 이상, 가산점의 합을 구하라. 그 다음에 또 이거나가 나오면 dsum을 써야겠죠. sum ifs는 이론상 못 쓴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평균은 에버리지죠. 그냥 구하면. 근데 이제 이런 에버리지를 저희가 조건과 동반할 때는 이제 에버리지 if, d 에버리지. 조건이 이제 2개 이상일 때는 d 에버리지 ifs, d 에버리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나가 나오면 별 수 없이 d 에버리지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max죠. 조건이 없는 최대고, 성별이 여자인 점수의 최대값, 2학년이 최대값, 학년이 이런 식으로 구할 때는 이제 dmax, max if가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 왔을 때도 dmax, 그죠? 그 다음에 이거나가 와도 dmax. 이제 최소 하나 남았네요. 최소는 큰일 날 뻔했다. min이죠. 민입니다. 민. 수정을 한다고 해도 이러네요. 이런 경우 필요한 함수가 민이고 최소값이 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동반한 최소값은 dmin, minif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어도 minif, dmin, 그 다음에 이거나가 와도 dmi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를 좀 잡고요. 세부적인 건 이제 뒤에 강의를 좀 더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세 가지 더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왜 카운트 if가 필요한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분이 있고 빈 셀로 놓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이제 카운트를 쓰게 되면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만 세기 때문에 납부 인원이 5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카운트 A를 써야겠죠. 문자니까. 여기도 5명. 미납은 카운트 블랭크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0으로 써놓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카운트나 카운트 A나 카운트 블랭크는 허당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0이나 미납으로 써놨을 때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때가 이제 저희가 count if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죠. 뭐 납부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죠. 바꿀까요? 0과 같은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납부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미납이요. 죄송합니다. 미납 인원수는 0과 같으면 여기서는 미납이 되는 거고 미납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시면 이제 범위가 잘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미납과 같은 애를 찾기 때문에 더 설명은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함수는 진화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좀 섞어놨어요. 뽕이라는 단어하고 뿅이라는 단어하고 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제 쓰는 이유는 이제 실무 카페에서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데이터가 지금 한 줄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뿅이 몇 개고 뿅이 아닌 게 몇 개고 또 뿅이 몇 개인지를 찾고 싶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제 뿅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뿅이 아닌 걸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동반한 함수를 추가적으로 배워야겠죠. 이거는 허당이니까요. 그죠? 차후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이제 음수, 양수, 0이 섞여 있는데요. 그죠? 이럴 때 이제 0보다 큰 애들을 크거나 같은 0 이상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다 세는 게 아니라 0 이상인 애들만 세야 되니까 조건을 동반하는 이런 숫자에도 개수를 셀 수가 있어야겠죠. 전체 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0보다 큰 경우를 셀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를 세면은 음수를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웠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몰아서 막 찍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이프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본 함수에서. 자, 이렇게 납부금액 수강료가 있고 납부금액을 별도로 똑같은 걸 두 번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오타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두 번을 똑같은 걸 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양식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미납이면 미납, 납부면 납부라고 쳐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납부한 학생들의 금액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함수가 이제 뭐예요? sumif가 필요하다. 이제 한번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sumif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내가 찾을 범위가 지금 납부를 찾아야 되니까요. 조건에 참여하는 범위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는 하고 납부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의 합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똑같은 금액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다르죠. 아시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게요. 자, 7월 납부금 총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7월 썸을 구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수강료를 이렇게 7월도 하고, 8월도 구하려면 또 8월 하고, 9월, 10월, 11월, 그러면 연이 바뀌면 또 1월, 2월, 3월, 4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이제 납부월을 써놓고 7월, 8월, 7월, 8월 이렇게 써주시면은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납까지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없는 학생들도 미납이라고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납부월을 써주시면 이제 납부가 된 상태의 아이들,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sumif라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시면은 자, 7월이라는 조건이니까 7월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겠고요. 조건에 참여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갖다 7월. 큰 따옴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료를 이렇게 잡으면 뭐 7월이건 8월이건 따로 더 추가로 입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가 7월 7월 좀 바꿨어요 제가. 오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7월로 바꿀까요? 7월 7월 여기는 8월 7월 여기도 7월 여기는 8월 여기는 7월. 자, 7월이
5개. 8월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틀리나? 금액 자체가 틀리네요.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8,000원, 115,000원, 55,500원, 85,000원, 102,200원, 117,500원, 59,500원, 93,500원.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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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만 3천원 맞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나요? 뭘 오타를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네. 네, 됐죠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즉흥적인 샘플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죠? 네, 아주 좋은 샘플 제가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하면 졸라 힘들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버리지 i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 똑같은 금액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췄죠. 자, 그냥 바로 에버리지 if 들어갈게요. 에버리지 if 탭 컨트롤 A. 조건에 참여할 범위는 이제 여기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이번에는 그냥 납부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납부, 미납, 납부, 미납, 납부. 자, 근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컨트롤 C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평균이구나. 요거 같은 경우는 0이 들어가고 얘는 0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 네. 0이 안 들어가는 평균, 0이 들어가는 평균.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네.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0이 포함되고 안 되고 하니까 좀 비교가 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7월이면은 이제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도 에버리지 if 컨트롤 A. 아무튼 올해부터는 제가 함수 마법사로 가르칠 거예요. 좀 합격을 좀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수 마법사 별로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예, 중간 계산을 볼 수 있어서 실수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없죠. 여기는 어차피 에버리지고 얘는 이제 조건에 일치하는 평균이다 보니까 살짝 이쪽으로 당겨서 7월에 대한 0까지 포함한 평균이고요. 얘는 이제 7월, 온리 7월에 대한 평균이니까 7월. 만약에 똑같이 썼다 그러시면은 앞에 가서 하나 복사해 올까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다르죠. 어차피 에버리지라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 별도의 열의 평균을 계속 추가해서 구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별도의 평균을 계산한 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본 함수에서 유형 함수로 진화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만약에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0을 제거를 시켜줘야죠. 빈 셀은 계산에 참여를 안 하니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균할 때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샘플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0을 써버리면 0도 평균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에버리지는 숫자 개수, 합을 숫자 개수로 나누기 때문에, 합은 뭐 어차피 빈 셀이 0으로 들어가도 개수 합에는 변화가 없고, 개수는 이제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을 세다 보니까 카운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0을 지워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야 똑같이 나온다고. 여기 오타 있죠, 또 여기도. 7 이렇게 하시면 이제 똑같죠. 그죠? 0을 좀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에버리지 if 할 때, 에버리지 할 때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함수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고, 사실 뭐 이 강의는 말씀드리자면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바로 요약함수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제 그냥 드립다 암기하는 것보다 왜 이 함수를 써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만큼 학습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봐도 큰 의미는 없어요. 함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나중에 가서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다른 함수를 응용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수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싫으면 뭐 다른 데 가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같이 가시게요.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하시면 안 좋나? 좀 안 좋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요약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